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22년 지방직 영어 마무리 틱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 글로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님께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법원직 영어 마무리도 비슷하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좀 촬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법원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영어가 25문제고 거의 독해죠. 이제 종종 이렇게 어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워낙 과목이 많은 직렬이라서 사실 영어를 법원지 수험생들 많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가 이렇게 종종 있고 나머지는 다 독해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제가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법원직 영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 어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공무원 영어 문법 이론서를 그냥 막연히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법원직 영어 기출이겠죠. 그러면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일단 법원직 영어를 다 다운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법과 관련된 문제들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풀어도 괜찮아요. 답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어법 문제 이렇게 보기양 1, 2, 3, 4번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출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법원지 영어 기출 어법 문제를 싹 다 A4 용지에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포인트 많겠죠? 그러면 그 포인트 위주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문법 이론서나 어떤 문법 뭐 기본서의 이론 같은 거 좀 보고 있는 교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최소의 범위로만 여러분들 보통 독해 싸움이니까 문법 이론서는 그냥 최소의 범위로만 관련된 출제 포인트 혹시 정리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 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볍게 문법 이론서 보시면서 꼭 이 문법 이론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법원지 수험생들은 그냥 독해를 읽기 위해서 그냥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범위로만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독해죠. 자, 25문제 중에서 독해가 대다수예요. 정말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단순하게 양치기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법원지 학교생들 어떻게 합격시켰냐면 법원지 영어 독해가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시중 강사님들의 독해 문제집이나 뭐 하프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독해 문제를 많이 풀면은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 독해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이 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법원지 수업에는 독해는 딱 두 개만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출. 이게 제일 확실하죠. 법원지 영어 기출, 독해를 싹 다 분석을 해야죠. 안 푸실 분들 계시다면. 두 번째, 혹시 법원지 영어 기출 외에 독해 교재 어떤 걸로 보면 좋냐? 저는 생각했을 때는 강사로서는요, 그냥 쉬운 유형별 독해 교재를 보시기 추천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이스토리 독해. 자, 왜 어려운 독해가 아니라 쉬운 독해 지문으로 풀라고 하냐면요. 어려운 독해 지문은 법원지 영어 기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문 자체가 어려우면 사실 독해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용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유추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독해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원지 수험생들은 법과목도 워낙 할 게 많다 보니까 쉬운 독해로 다양한 유형으로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시중에 있는 어려운 교재를 풀면서 좌절하면서 독해를 제대로 접근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자신이 풀 수 있는 정도. 그럼 다이스트 독해가 참 좋은 게 기본편, 완성편, 시제편 다 난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풀 수 있는 정도의 교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꾸준히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풀고 나서는 제가 늘 세 가지 정리를 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답의 단서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답의 단서는 지문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완벽한 해석이 아니에요. 종종 이제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영어 독해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하거나 아니 해석을 완벽하게 해야지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당연히 풀면서 영어 독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보다는 취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글쓴이 입장에서 이 글쓴이가 이 지문 안에서 도대체 뭘 강조하는지, 그래서 뭐 키워드, 주제, 중심 내용을 여기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은 내용은 왜곡이 되고 매력적인 오답에 여러분들이 걸리게 됩니다.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자. 그러면 취재자가 우리 수험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내는지 이런 걸 체크하자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알게 되면은 독해를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풀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온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 노트 하나에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특정 문장이 혹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있는 어휘나 어법이나 구문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독해 문제를 풀 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내용 파악 못해요.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종종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봐요. 선생님, 이거 맞춤 문제인데 분석해야 되나요?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답을 맞추고 틀리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맞는 문장이든 틀린 문장이든 그 지문 안에서 다시 분석을 해봐가지고 내가 못 읽는 문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안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떠한 문장 구조가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법원지 시험 갔을 때 독해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약한 구조가 또 시험에서 나오면은 당황하게 되고 그렇게 당황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긴장하고 또 다른 법과목 풀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저는 현실적으로 영어 과외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본 거는 독해용 어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법원지 영어 기출은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막 독해를 막 많이 푼다고 독해 실력 막 늘기보다는 현실 방법은 요거예요. 요 지문 안에 있는 어휘들 모르는 단어들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뭐 독해용 어휘노트라고 할게요. 독해용 어휘노트에 뭐 자유스토리 독해를 풀든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 교재를 풀든 법원지 영어 기출을 풀든 모르는 단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지 수험생들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투시해보자.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단어장은 자주 봐주시고요. 근데 사실 법원지에서 영어 어휘 문제가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독해용 어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용 어휘를 계속 체크를 해주시고 자투리 시간 자주 보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또는 자투리 시간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격이 장기격으로 바뀐다고 하죠. 뭐 일어나고 나서도 보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도 보고 등등등 이렇게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법원지 영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 하실 때는 저는 우선 첫 번째 어법은 법원지 영어 기출을 싹 다 분석해 주세요. 그럼 나왔던 포인트에 대해서 나올 거니까 관련돼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나 기본서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본다. 그냥 책에서만 봐주세요. 어차피 문법 문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대신에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독해를 읽기 위해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들이 막 시중에 있는 어려운 교재 푸는 것보다는 그런 교재는 여러분들 자체가 분석 자체도 힘들고 내용 파악도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그냥 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교재에서 해설 잘 나오는 교재. 그래서 저는 자이스트 독해를 보통 추천하고요. 법원직 수험생들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스트 독해가 참 좋습니다. 플러스로 어려운 문제는 법원직 영어 기출. 자, 답을 맞추고 틀리고 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풀고 나서 세 가지를 분석하자. 답의 단서를 집어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을 강화시키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해놓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요거는 부담 없는 시간, 뭐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한다면 10분 내에서 정도만 해주시고요. 나머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빠릅니다. 독해용 어휘. 여러분이 그동안 독해를 푼 감각은 있기 때문에, 감은 있기 때문에 독해용 어휘를 자투시에 좀 많이 봐주세요. 즉, 영어를 양치로 공부하기보다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각각 파트별로 뭐가 약한지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공무원, 경찰, 소방, 대학 편입 관련해서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